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기업은 신세계 푸드입니다. 2022년도 예상 이익 성장률을 보시면 음식료 섹터 여기 보시면 KTNG, CJ 제일제당,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제 동원 F&B, 메일유업, 대상, 오리온, 빙그레, SPC 삼립,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농심, 신세계푸드 이 종목들 중에서 이제 신세계푸드의 이익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죠. 분석을 꼭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대비로도 뭐 2배 이상. 지금 뭐 코스피는 10 이하로 지금 기록이 이익 성장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신세계 푸드는 거의 40 이상, 거의 4배. 코스피 지수 대비 거의 4배 이상의 이익 성장률을 예상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결국 시장 대비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만 편입을 해서 보유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 푸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나오듯이 이제 신세계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푸드 계열사. 그래서 뭐 신세계 푸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새로운 경험과 차별화된 F&B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푸드 컨텐츠 앤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 신세계 푸드는 수준 높은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고객과 주주와 협력회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한 신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 신세계 푸드의 뭐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물건을 팔아줄 고객사가 확실하다는 거죠. 누구죠? 신세계 그룹이 무조건 팔아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세계 푸드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신세계 그룹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년 동안 잘 먹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비전 2023을 보시면 새로운 경험과 차별화된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그래서 이제 푸드라는 게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또 이제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터가 뭔가 다양한 융합적인 산업의 뭐 핵심 컨텐츠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먹거리라는 것은 필수 소비재이고 어떤 기술이 들어와도 이 먹는 거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러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푸드 기업들이 이미 국내 성장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K푸드라고 이제 해외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보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업의 매출과 멀티플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신세계 푸드도 이제 K푸드를 바탕으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 기업은 지금 당장은 매출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결국 이익이 늘어나냐 줄어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이제 슈퍼개미로 불리는 박영웅님이 방송에 나와서 나는 K푸드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도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는데 나는 KTNG,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내 종목들 한 120여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푸드, K푸드 관련돼서는 KTNG,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 요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신세계 푸드는 뭐 KTNG, CJ 제일제당, 농심 또 뭐였죠 하나가? 오리온. 오리온보다 지금 훨씬 더 이익 성장률이 높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님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신세계 푸드의 이익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내년도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 푸드는 뭐 HMR 브랜드 그리고 또 뭐 박영님 입장에서는 뭐 내년도만 보는 게 아니라 내후년 그리고 뭐 3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를 뭐 하시는 거겠죠. 농심은 라면, 오리온 과자, CJ 제일제당은 뭐 음식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당장 이제 내년도만 기준을 해서 봤을 때 1년 단위로 성장률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푸드는 HMR 브랜드 올반의 제품을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주변에 이제 나가보면 이제 노브랜드 버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매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분이 조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노브랜드 버거 한번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먹어봤는데 일단은 뭐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서, 그래도 확실히 맥도날드가 맛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노브랜드 버거도 당연히 먹을만한 음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기준 가맹점 100개를 돌파하였고 연말 120개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이익 레버리지가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까지 노브랜드 버거는 연평균 약 26%의 성장이 예상된다. 아마 노브랜드 버거가 아직까지는 적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을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포 수를 보면 점포 수가 늘어나야 이제 매출이 늘어나겠죠. 2021년 4분기 추정치 뭐 앞으로 이제 계속 내년도까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블랑제리라는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빵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뭐 고객의 아침을 책임지는 문화 공간이나 보통 이제 빵을 이제 아침 대용으로 커피 아메리카노랑 같이 이제 먹는 그러한 이제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정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베이커리는, 그러니까 이게 신세푸드는 결국 사줄 고객사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그냥 계속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베이커리.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도 이제 같이 연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마트, 신사에게 스타벅스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다. 스타벅스양 매출액은 3분기 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24.3%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어푸드, 케어푸드는 그 이제 그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따른 그 노년분들의 음식을 책임지는 뭐 그러한 거를 이제 케어푸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이지밸런스란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급식 외식 사업, 이쪽은 이제 코로나로 이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서 이제 수익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베러미트라는 대체육 제품군의 다양화를 통해 식품 제조업 매출과 해외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이것도 이제 스타벅스에 이제 공급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체육 고기 마니아를 위한 이제 대체육 브랜드 베러미트인데 약간 뭐 친환경적인 뭐 요소가 가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먹을 수가 있고, 2021년 연말까지 신세계 푸드의 미국 공장 증설을 완료하여 미국 공장이 이제 2021년 연말에 이제 완료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가 되면 이제 미국 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 HMR 시장 중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뭐 그렇겠죠. 1인 가구 및 취업 주부의 증가에 따른 HMR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쪽 시장은 앞으로 성장을 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세계 식품 시장의 진출로 이자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인 미국은 2020년 기준 약 620억 달러에 달하는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도 미국 시장 진출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당사는 파우치 형태의 국탕 볶음류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기 레토르트를 보유 중이며 USDA, FDA 인증을 바탕으로 육류가 함유된 국탕 볶음류 등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미국인들이 대체육이 이제 들어간 국탕, 볶음류를 과연 먹을까? 이 국탕 문화는 약간 한국의 문화인데, 그리고 이제 미국은 약간 스테이크 문화잖아요. 예. 근데 과연 이 국탕 이쪽이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진짜 성공할까 이게? 예. 스테이크 문화인 미국에서 뭐 그런 생각? 자, 이제 숫자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푸드의 연간 ROE를 보시면 안타깝게도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네, 2017년 6%였는데 2018년에는 2.6, 2019에는 1.38. 아마 이때가 좀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자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뭐 업황도 부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영업 이익률도 이제 대바닥을 치고 올해 이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ROE가 이제 5.3%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올해는 다 지나갔잖아요. 예,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내년도 ROE가 이제 8%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누적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누적 실적이 매출액은 전년 대비 7%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79% 증가,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고요. 영업이익률은 53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작년 누적 3분기는 0%였고 이번에는 2%였잖아요. 그럼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익률로 봤을 때는 약 537%가 증가한 수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20%인 기업이 있어요. 그럼 영업이익률이 40%가 되어야 100%의 이제 증가율이 나오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 20% 기록하는 기업이 영업이익률 40% 기록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영업이익률 0% 기록하던 기업이 영업이익률 2%를 기록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쉽다.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요, 투자하는데 조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EPS 추정치도 추정치 아니죠? 네, 확정치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실적은 확실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분기만 따로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 증가, 영업이익은 42% 증가, 당기순이익은 126% 증가, 영업이익률은 33% 증가, EPS는 130%가 증가하면서 확실히 3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확실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보시면 분기 실적, 연간 실적 보시면 연간 실적이 막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느낌은 안 보이시죠? 그쵸? 예. 근데 영업이익률 보세요. 예. 영업이익률이 확실히 개선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매출액의 58%는 HMR, MB 영업을 영위하는 매입 유통 부분에서 나오고요. 42%는 외식, 베이커리, 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제조 서비스 부분에서 발생을 한다. 매출액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야 너네 그래 뭐 매출액이야 뭐 너네 모회사가 있는데 당연히 잘 나오겠지. 그럼 수익성은 어떠냐? 수익성만 너네 보장해준다면 주가 뭐 보장해주겠다. 약간 시장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2021년 3분기에는 영업일수가 이제 감소, 이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죠. 영업일수가 감소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뭐 일회성 판촉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익에 영향을 미쳤고요. 이제 4분기가 되면은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판가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판가 인상해도 어쩔 수 없이 사가야 되는, 주주 입장에도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죠. 판가 인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좋은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신세계푸드는 뭐 좋은 비즈니스를 갖다고 볼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난 좋은 비즈니스죠. 뭐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필수 소비재인
기도 하고요. 먹거리가 3분기에 뭐 많은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그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것을 판가 인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지켜볼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시점인데, 판가를 인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좋겠죠.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거는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현상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는 사실은 분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제 기업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졌습니다. 예. 이것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4분기 호실적을 예상한다. 호실적을 예상하는 이유는 첫째, 영업일수 증가에 따른 단체급식 사업부 수익성 확대를 예상한다. 근데 뭐 최근에 정부에서 다시 좀 쪼이는 분위기죠. 네. 어쨌든 이거는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엔 방향성이다. 방향성은 결국 코로나19 해소되고 빗장이 좀 풀리는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봐야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따른 외식 사업부 집객력 증가. 뭐 이것도 이제 첫 번째랑 비슷한, 이쪽이 풀려야 영업일수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그룹사 유통망 확대에 따른 판매 채널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캐릭터가 제이릴라 캐릭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ssg.com 그 야구단 있죠. 그 야구단에서도 이 가면을 쓴 캐릭터가 많이 보이던데, 그래서 이제 신세계 IP 사업이라고 좀 신세계 쪽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스포츠와 숙박, 호텔, 그리고 이제 테마파크를 연계시켜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에 이제 다 융합을 시킨다는 거겠죠. 야구를 보러 가면 사람들이 야구만 보는 게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먹거리 먹고 마시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신세계 푸드의 사업도 야구장에 들어가고요. 이제 호텔 묵는 사람한테 들어가고, 그다음에 테마파크에 놀러 간 사람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이 점점 확장될 수 있는 IP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적 또한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뭐 그러한 의견입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시면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3분기 어닝을 증권사에서 너무 높게 잡았어요. 이 신세계 푸드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어닝을 워낙 높게 잡다 보니까 이 어닝을 충족시키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세계 푸드도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닝 쇼크라는 이유로 또한 또 시장이 부진했죠. 지금 시장은 약세장이니까. 예,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현재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기존 주주들은 좀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이거를 뭐 새롭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보시면 부채 비율이 약간 많이 높네요. 200%가 넘네요. 그래도 유동 비율이 100% 이상으로 단기 부채를 상환할 능력은 충분히 된다. 네. 재무 안정성이 부채 비율 아무리 높아도 사실 걱정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매출액이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조금 높아도 얘네는 걱정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이제 모회사가 신세계그룹이 받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걱정거리는 비록 부채 비율이 높지만 사실 안 되는 게 예,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장성을 보시면 작년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작년이 다 감소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실적이.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실적 성장률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현금 흐름표는 작년엔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이 플러스, 투자활동이 마이너스, 재무활동이 마이너스면 이제 현금 흐름표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뭐 영업활동 올해 영업 굉장히 잘했네요. 네. 2017년부터 비교를 하면 가장 영업을 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투자 활동을 보시면 2018년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돈은 더 잘 벌고 투자는 조금 더 줄어들고, 그리고 빚을 갚고 있는 모습.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현금 흐름표가. 그래서 줄어들었던 기말 현금도 앞으로는 다시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를 보시면 일단 유동자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근데 이제 유형자산이 막 뭐라 그럴까요? 뭐 에코프로비엔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니죠. 예, 뭐 신세계푸드가 그럴 필요는 없죠. 예. 조금 안정적인, 그리고 이제 2018년에 좀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랬죠. 네, 그때 이제 유형자산이 좀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익이 감소하면서 이익 잉여금도 2019년, 2018년 이쪽에서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흐름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익 잉여금도 앞으로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적어도 2017년, 18년만큼 회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지난해 4분기가 완전 말아먹었네요. 이게 이제 빅베스가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는 전혀 부담이 없죠. 작년보다는 무조건 잘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3분기 누적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주당 순이익은 무조건 뭐 올해 4분기가 발표가 되면 2020년보다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 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작년 4분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예. 제가 약간 이걸 보고 야, 이걸 진짜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순이익 성장률이거든요. 예, 3년 동안 순이익 성장률이 약 41%가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순이익 성장률을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봤을 때 이게 사실 저 처음에 되게 의아하다고 해야 되나? 의아했었거든요, 사실은. 야, 이렇게 높은 성장률? 거의 뭐 음식료 중에서는 거의 탑픽을 찍을 정도의 높은 이익 성장률이 내년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 거면 이거는 진짜 신세계 푸드를 좀 우선적으로 음식료 섹터 중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 코스피보다도 높은 이익 성장률을 보이니까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려면 이런 기업만 딱딱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네. 뭐 저번에 이제 CJ 제일제당도 분석을 했었는데, 이제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가 워낙 또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박영웅님처럼 좀 장기적으로 K푸드의 성공에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신세계푸드는 모르겠어요. 장기 투자보다는 일단 내년도 기준에서만 봤을 때는 뭐 가장 좋은 이 중에서는 이 중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과거 이제 이 주당 순이익을 바탕으로 한번 적정 주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세계푸드는 워낙 고객사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높은 프리미엄을 시장에서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뭐 2017년까지 이제 PER 추이를 보면 뭐 적자가 일어나면서 PER이 높아진 경우도 있었겠지만 항상 PER 20 이상이 유지가 됐었던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현재 PER이 딱 2021년 추정 PER이 21배네요. 그러면 뭐 거의 이제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이 올해 실적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시면 내년도 이익을 추정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네. 올해 실적은 이미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41% 성장이면 너무 좋죠. 네, 실제로 이게 지킨다면. 그리고 PER은 과거 평균을 보시면 약 1.5배, 1.25배 수준? 네, 그 정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세계 푸드를 이제 업계 정망치와 평균치를 이제 제가 적용을 해서 PER 멀티플 22배를 설정을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 13만 8천 원. 그 정도가 이제 내년도 이러한 이익이 실제적으로 나와줬을 때 적정 주가는 13만 8천 원이 된다. 이제 그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기대 수익률은 60%에서 65% 정도가 나오는데 1년 보유해서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 나오면 내 포트의 한 자리 정도 차지할 만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1년 어디 가서 뭐 1년 보유해서 6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1년 보유를 해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리스트를 뽑고 이 중에서 좀 더 나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뭐 그런 거를 계속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투자 공부고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이 뭐 매일매일 뭐 시황을 확인하고 뭐 엄청 기술적인 그런 스킬보다는 내가 매일 지출하는 돈을 받아서 내 지갑에 돈을 열어 제끼는 그러한 기업들을 먼저 분석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세계 푸드도 어쨌든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빵을 먹는다면 분명히 이제 신세계 푸드 매출에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과 이제 단체 급식 업체 이쪽 순위를 보면 신세계 푸드가 이제 5등을 차지하고 있죠. 이쪽에 이제 1등은 CJ 프레시웨이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아직 영세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대기업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국내에서 이제 대기업 점유율이 낮은 쪽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쪽은 일단은 대기업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 여기서 만약에 대기업이 통일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지금 음식료는 국내 성장이 거의 끝났다고 보잖아요. 근데 이쪽 식자재 유통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일을 한다면, 대기업 통일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식자재 유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그러니까 막 대기업이 진출한다고 뭐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소비자도 그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진출하게. 왜냐하면 이 먹거리에서 워낙 장난질을 많이 치다 보니까 대기업이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주길 원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이제 세금 측면에서 이제 투명하게 거들려면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도 원하고 정부도 원하고 대기업도 진출하기 원하고, 그렇다고 뭐 영세업자들을 막 죽이고 올라온다기보다는 그들과 상생 카르텔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CJ 프레시가 굉장히 지난 5년 동안 투자를 잘 해놓고 있죠. 아무튼 이런 쪽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신세계 푸드도 어쨌든 이 식자재 유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